유일한 무대이자 최고의 무대 2024 KBF 바둑리그 6라운드 중계 시작합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팀이 부천시의 연승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그가 앞으로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3대2 만만치 않은 스코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 대형 스코어로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 6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과연 6라운드에서는 어떤 팀들이 만났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정규리그는 11개 팀이 참가를 해서 11라운드 오전 3승제로 치러지고요.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네, 선수 구성은 각 팀 주전 선수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총 5명이고요. 후보 선수는 남녀 1명씩 총 2명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우승 상금 2천만 원, 준우승 상금 1,8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이번 시즌 총 11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번 시즌 그래도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좀 일찌감치 승리를 거뒀어요. 네, 박지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여자 선수는 강한데 남자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그만큼 전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팀이 4연승을 거두다가 넥스트월드 울산팀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역시 강팀 간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결과고요. 현재 전라남도 팀이 아직까지 또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전승 가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자, 남자 개인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백운기 선수가 현재 오전 전승으로 단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백운기 선수는 지난 또 KBF 리그에서도 다승왕을 차지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 연승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도 신현석, 홍근영 이 두 선수도 전라남도 팀의 이 확실한 투톱으로서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 순위인데요. 현재 전라남도 팀의 한유정 선수가 유일한 전승자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전라남도 팀 선수들이 이번 시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김지수, 서수경 그리고 정하음 선수까지 4승 1패 라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다승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충청북도 팀의 김희슬 선수도 현재 전승이긴 하지만 아직 대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6라운드 대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이 괜찮았던 부천시 팀이 6라운드 쉬어가고요. 경기도 팀과 에몬스 가구팀이 만났고 울산 팀과 인천 팀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한국바둑 중고등학교가 만났습니다. 이어서 부산 이붕장학회 충청북도가 만났고 부안 붉은 노을과 전라남도 팀이 만났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경기도 팀과 에몬스 가구 팀인데요. 이 두 팀 모두 현재 하위권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부터 계속해서 좀 순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이 다른 팀 간의 경쟁에서 많이 이겨내야지만 이 하위권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팀의 대결은 어땠을까요? 대회 현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팀은 1919년에 내셔널 리그로 창단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작했고요. 지금이 참여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좋은 선수들이 올해 많이 영입이 돼가지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라운드를 갖다가 2회전 첫 라운드를 져가지고 전승 기록은 깨졌지만 아직까지는 살얼음을 걷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더 분발해가지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견제되는 팀이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안팀하고요. 전라남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따로 어느 선수를 소개한다는 것보다도요. 우리 선수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다 1번이 김정선 선수, 2번이 박종성 선수, 주니어, 박종욱 선수, 3번이 또 이준수, 4번이
안영호 이렇게 주니어 선수들도 그렇고 또 여성 선수들 서수경 선수, 김지수 선수 다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니까 어디에 내놔도 자신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성적 거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2024 KBF 바둑리그 6라운드가 치러지는 인천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 부천시 팀을 만나봤는데요. 한 명 한 명 꼽을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다 언급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자부심이 느껴진 또 인터뷰였고요. 부천시 팀 또 이번 시즌 워낙 잘하고 있어서 많이 자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몬스 가구팀과 경기도 팀이 6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자, 경기도 팀과 에몬스 가구팀의 대결 오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유명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네, 랭킹상으로도 상위권 선수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또 KBF 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로 어떤 또 내용을 그려낼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성진 선수와 서윤서 선수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이성진 선수는 95년생 선수이고요. 서윤서 선수가 2005년생 선수이군요. 네, 이성진 선수는 지난 시즌 뛰지 않았지만 2016 시즌에 데뷔를 해서 상당히 잔뼈가 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윤서 선수는 이번 시즌 데뷔 시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성진 선수는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요. 잔뼈가 굵은 리그 수문장과 패기로 둘러싸인 새내기의 대결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대국 내용은 순식간에 벌어진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성진 선수입니다. 에몬스 가구팀에 속해 있고요. 2020년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었고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기대감도 클 것 같아요. 자, 서윤서 선수인데요. 2005년생 선수이고요. 데뷔 시즌을 맞이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서윤서 선수의 흑, 이성진 선수의 백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현재 에몬스 가구 그리고 경기도 팀 두 팀 모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경기도 팀은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 에몬스 가구는 현재 4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 또 패점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기세가 또 가면 갈수록 더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연패를 끊어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에몬스 가구는 인천을 연고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어 진행하고 있는 인천 입장에서도 약간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계속해서 홈에서 경기가 벌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응원도 받을 거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겠고요. 이 흐름이란 게 또 한번 바뀌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네.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양 팀 모두 데뷔 시즌을 맞이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는 이성진 선수가 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성진 선수는 2016 시즌을 데뷔를 해서 현재까지 KBF 리그 통산 전적은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하지만 거의 100전에 가까운 대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그만큼 많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워낙에 오래전부터 활약을 했던 선수고 기량도 출중한 선수입니다. 저도 같은 팀에서 뛰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성격이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어떤 면이 좋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제가 마지막쯤에는 저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팀도 네.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성진 선수가 좀 뭔가 크게 본인이 지더라도
그 아픔을 좀 드러내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성진 선수랑 대국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느꼈을 때 기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바둑을 좀 잘 둔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뭐 전체적인 성적은 지금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흐름을 탄다면 충분히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제로 통산 성적 그리고 현재 팀 성적이 좋진 않지만 이번 시즌 이성진 선수의 개인 성적은 꽤 괜찮죠. 그렇죠. 이성진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둔 선수 중에는 또 류인수 선수가 또 현재는 또 상위권의 폼을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중요한 대결을 승리를 가져갔고요. 현재 리그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윤서 선수는 사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서현서 선수는 나이가 2005년생으로 작년까지 영구생을 생활을 했고요. 영구생 리그 최종 성적은 내신 14위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영구생 통틀어서. 그래서 영구생 상위권에 있다가 이제 영구생을 졸업을 하고 나와서 KBF 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KBF 리그 전에도 루키 리그에도 단연간 또 활약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력은 검증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이 KBF 바둑리그에서는 경험이 많은 선배 선수들에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 또 기량도 출중한 이 선배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죠. 서윤서 선수가 데뷔 시즌을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리그 중반부, 후반부를 잘 마무리를 한다면 또 다음 시즌부터는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죠. 이성진 선수는 지역 연구생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입단대회 결정국까지 대국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마지막 대국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때 입단을 했던 선수가 김강민 선수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또 기량이 출중했어서 입단 결정국을 여러 번 뒀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선수죠. 뭔가 기풍이 기억하기로는 크게 전투적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바둑을 잘 둔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서윤서 선수의 바둑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국을 통해서 서윤서 선수의 기풍은 또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아기 쪽에서 바로 짚어가면서 좀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구사해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스미르 선수의 MBTI 아세요? 아니요. ENTJ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미르 선수가 좀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두잖아요. 네, 약간 최정 선수도 중앙지향적이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N 성향을 갖고 있는 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저도 사실 MBTI에 또 진심이다 보니까 네.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좀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들 물어보면 다 N이더라고요. N 기질이 확실히 좀 상상력이 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을 좀 경영해 나가는 바둑을 선호한다. 확실히 좀 상상력이 풍부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좀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걸 선호하는 선수들은 S 성향이 좀 강한 걸로 뭐 이거를 바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은 S 성향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S가 많죠. 자, 현재 우상기에서 이 큰 눈사태 정석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보기도 해요, 사실. 흙이 여기를 젖혀가고 백이 이렇게 끊고 늘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정석 진행인데 지금은 사실 이 상변 쪽에 흙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흙이 젖혀왔을 때 백이 과연 똑같이 싸우는 게 정수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실전 대국에서 큰 눈 사태 정석을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지금은 그래서 이곳에 흙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는 단순히 젖혀두는 수도 있습니다. 젖혀두고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고급 스킬처럼 느껴지는 블루스팟은 여길 붙여서 이렇게 싸워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응수가 아주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흙이 늘어둔다면 그때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두어가는 수법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인데요. 그렇죠. 너무 고급이죠. 너무 어렵다면은 단순히 젖혀두는 게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진행을 시킵니다. 일단은 끊어서 똑같이 싸움을 걸어간다는 뜻인데 글쎄요. 흙 쪽으로 그래프가 살짝 올라갔죠. 아무래도 같은 정석 수순을 진행을 하기에는 이곳에 또 흙돌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투가 흙이 불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서윤서 선수가 2005년생 선수이잖아요. 네. 큰 눈 사태 정석을 알까요? 모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생각하면은 공부하던 시절부터 인공지능 영향을 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형태에 대해서 큰 눈 사태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포석에도 그렇고 정석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AI 정석에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없죠.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큰 눈 사태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는 2010년 전 세대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바깥으로 밀어간 이수가 또 가능한 배경에는 역시 흑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백도 이렇게 단순히 늘어서 받으면 막아서 귀는 잡히지만 찌르고 정리를 해서 집을 약간 줄이는 것과 추후 입구자 혹은 차렷까지 선수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어가는 진행이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백이 싱거울 수는 있지만 네. 이 과정에서 이 아래쪽 흑돌들도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백이 그렇다고 불만이 아주 심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아주 간단한 판단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성진 선수는 그래도 그 큰 눈 사태 정석의 시기에 공부를 하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 정석을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쉽게 버린다는 게 더 손해가 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끊어갔고요. 이러면 점점 더 백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좀 급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흑보다는 백 쪽이 난이도가 약간 더 높아 보여서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흑돌이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러 가기보다는 아래로 그냥 건너가는 선택도 괜찮아요. 이번 시즌 경기도 팀의 여자 선수로 김지수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원래 기존에 좀 활약을 하던 김지수 선수와 동명이인이고요. 이번 시즌에 데뷔 시즌을 맞이한 선수입니다. 원래 활약하던 김지수 선수도 경기도 팀에서 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팀에서 착각하고 영입하진 않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김지수 A, B로 또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데 저번 라운드에서도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건가요? 자, 여기 젖혀간 이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흙이 건너가고 있으면은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흑돌 한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축으로 잡히는 것을 방비하고자 먼저 젖혀가는 행마고요. 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쉴기로도 충분히 둘 수는 있지만
이게 또 감각적으로 쉬운 수는 아니거든요. 서윤서 선수가 좀 연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백이 확실히 조금 더 바빠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흑은 지금 중앙에서 어떤 큰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귀에서 벌어들인 실리가 이미 작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중앙에서의 전투는.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서의 전투가 일어난다면 앞서 서윤서 선수가 우아기 쪽 짚어둔 자리가 좀 빛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지금 단수를 쳤는데 그냥 이어두네요. 그냥 있는 순간 좀 차이가 벌어질 것 같죠. 네. 지금 그냥 이으면서 벌어진 이유는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놓고 이어갈 장면이었다는 뜻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놓고 연결을 하면은 흑이 건너가더라도 이런 자리 밀어서 이 흑돌의 덩치를 키워놨기 때문에 싸움이 괜찮아요. 다만 백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마도 여길 단수를 치면 흑이 이렇게 돌릴까봐 걱정이 됐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돌리고 밀어갈 때는 백이 또 막는 게 가능합니다. 막아가게 되면은 껴붙이는 것은 사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잡히네요. 네, 흑이 이렇게 촉촉수로 다 연결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이 이런 것 하나 끊어놓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백도 싸우는 자세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 단수 치는 수를 놓친 것을 인공지능은 상당히 좀 꽤나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몇 수 두지 않았는데 그래프가 꽤 기울어진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나온 선수들은 초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네. 공부량의 차이는 아무래도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베테랑 선수들의 그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배 베테랑 선수들의 성적이 더 위에 위치해 있죠. 네. 기량 자체가 워낙에 또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후배 선수들이 빠르게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5라운드 중계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렇게 베테랑 선수와 신예 선수가 만나면 초반은 신예 선수가 앞서 나가는데 중후반 결국은 경험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 우상 접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백이 물론 어느 정도 이 흑 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세를 잡기는 했지만 흑의 이 실속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이 결과는 흑이 웃고 있는 결과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한 번 더 지켜둡니다. 네. 한 칸 위로 향하긴 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여기 건너붙이는 것이 언젠가 좀 기분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단단하게 두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중에 백이 여기 건너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런 곳 건드려가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렇군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백의 두터움을 나중에 곰마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흑도 약점이 많군요. 아마도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칸 더 위로 백도를 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의 행마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수는 좀 신의 패기와도 잘 어울리는 듯한 수라고 느껴지죠. 이제는 좌상귀 쪽의 백돌도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당장은 좀 좁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죠. 넓은 곳을 먼저 선점을 했고요. 차이는 생각보다 일찌감치 좀 벌어지기는 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바둑입니다. 저 좌상귀 쪽은 흑이 둔다면 귀 쪽으로 향하나요? 아니면 좀 씌우는 쪽으로 향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씌워서 한 번에 잡아버리고 싶은데 언제든지 여길 붙이고 2단 젖힌다든지 호구를 친다든지 끊는다든지 하는 곳에 이
백이 탄력적인 형태를 만드는 수법이 많아서 확실하게 귀에서 실리를 확보를 하면서 백도를 공격하는 이 수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이 자리 두어가는 게 거의 반상 최대라고 보고 있고요. 흑이 먼저 두지 않으면 백이 이렇게 둬서 수를 내는 게 상당히 큰 자리로 남아있죠. 서윤서 선수는 판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두는 것도 형세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마도 좀 여유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갈라쳐가는 수법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 좀 많이 두어지던 수법이고 최근에는 잘 두어지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일리는 있는 수법입니다. 여기 갈라치면서 하변 쪽에서의 백의 발전성을 빠르게 좀 제어를 해주고 있고 언제든지 인공지능 여기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흐름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먼저 뺏긴 우상기의 실리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실제로도 좀 백 입장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겠다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떠오르시나요? 이 하변이 그래도 흑이 간격을 넓게 벌렸기 때문에 침투하는 싸움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는 좌상과 이 좌변 쪽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좌변을 둬서 흑이 두더라도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좌변에서의 발전성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이런 수법과 좌상을 붙여서 빠르게 이 좌상에서 흑이 집이 나는 것을 방해하는 수법 이 두 가지가 크게 봤을 때는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렇게 흑돌이 높게 와 있으면 다가서는 자리가 너무 두고 싶죠. 네. 먼저 아래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흑을 뭐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흑돌 두 개의 돌 모두 굉장히 가벼운 돌들이기 때문에 흑이 대응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수법을 역시나 떠올릴 수 있죠. 귀로 붙이고 2단을 젖히는 것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2선을 붙여서 두는 대응도 상당히 많이 뒀죠. 백이 젖히고 이렇게 차단을 하면 위로 막는 수도 있고 이곳을 막아놓고 귀로 파고드는 수법도 가능합니다. 와, 이정석도 한동안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거의 돛다하면은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나왔던 변화고요. 오늘 유독 좀 예전 정석들을 많이 볼 수 있네요. 네. 서윤서 선수는 무난하게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백은 이 아래쪽에 흑한 점을 계속해서 압박하나요? 아니면 귀를 좀 지켜가나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곳을 둬서 그래도 백이 먼저 두어가기 때문에 주도권을 쥔다고 느껴지는데 흑이 이런 식의 처리가 백 입장에서 살짝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우변의 실리도 흑이 벌어들임과 동시에 이곳도 실리로 크기 때문에 흑이 3-3까지 들어가는 것은 잘 안 되나요? 여기 들어가는 것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둬서 귀에서는 살겠지만 외세가 약간 엷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우려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좀 스타일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진 선수는 귀를 지켜주는 선택을 했네요. 확실히 좀 안정적인 수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변화보다는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백이 한 번 더 넘어두나요? 아니면 큰 자리를 향하나요? 여기 붙이면은 쉽게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둘 정도로 급하거나 크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서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좌상 기옥은 좌변 쪽 다가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경근 해설위원은 어느 쪽이신가요? 예전 같았으면 좀 패기가 넘쳤을 땐 좌변으로 갔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리고 또 배석상 그래도 하변 쪽이 흙이 좀 더 두텁게 느껴져서 이곳이 흙이 조금 더 얇았다면 이런 작전 좀 충분히 두고 싶은데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집으로 크죠. 이렇게 둬서 좌상 다 깰 수 있다면. 백이 뭔가 형태를 키워가기에는 아래쪽에 흙돌이 좀 견제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성진 선수도 확실한 자리를 먼저 선택하네요.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고요. 지금 확정과 면에서 백이 많이 밀리나요? 이곳을 제가 대략 개가를 했을 때 27에 이 부분까지 30집 가량 만들어져 있고요. 100은 15집, 25집. 사실 확정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어쩌면 이성진 선수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세 판단 하고 나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어느 부분을 흙의 두터움을 좀 좋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자리를 선수라고 봐서 이것도 선수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곳 일대가 그래도 흙이 좀 집이 많이 불어날 것 같죠. 네, 좋아 보이긴 한데요. 네. 좌상을 더 확실하게 늘고 막았습니다. 혹시 모를 흙의 이 반발을 아예 없앤 거죠.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주지 않네요. 네. 서윤서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성진 선수에 비해서는 좀 더 발빠르고 활발한 느낌의 술을 좀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초반부터 그래도 이렇게 어깨 짚고 돌들이 좀 백보다는 더 발빠르게 느껴지는데 서윤서 선수의 기풍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중반부 들어서서의 전투 능력도 좀 궁금하고요. 뭔가 인공지능은 현재 중앙 쪽에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흙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느낌인데요. 거기 끼운 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상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인데 지금 장면에서는 냉정하게 이 자리 둬서 실리를 차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백이 여기 건너붙여가는 것과 연계를 하면은 생각보다는 흙의 대응이 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백이 이렇게 둔 순간 이 귀의 형태도 유심히 봐야 될 게 흙이 여기를 붙이는 게 상용 맥점으로 좀 쉽지가 않죠. 끊어놓고 찌르고 이렇게 술을 메어버리면 이게 자충이 돼버리기 때문에 흙이 대응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치중 가면은 부분적으로 흙이 이곳이 기분이 나빠서 실속을 챙겨도 괜찮을 만한 장면이었어요. 아무래도 서윤서 선수가 날일자로 받아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평가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성진 선수가 그 부분을 노려가지 않으니까 그래프 격차는 더 벌어지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 정도로 체감하지는 않을 것 네. 같죠? 저 정도의 차이면 보통 초반에 뭔가 잡히거나 착각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받아두지 않고 들어갑니다. 재차 침투를 감행을 했죠. 이 부분도 백이 흙 한 점을 제압할 수는 없는 곳인 거죠. 제압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 것은 끼우는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순히 늘기만 하더라도
막으면 찌르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알기 쉽게 탈출이 가능하고요. 백이 이렇게 위로 있게 되면은 날일자를 둬서 또 귀에서 안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움직이나요? 일단 당장 이 흑돌에 대한 대응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좀 건드려 보네요. 괜찮을까요? 백이 엷어 보이기도 한데요. 네. 떠올릴 수는 있는 수법이에요. 사실 여기를 밀고 끊어서 이 돌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이 수법 자체는 사실 많이 등장하는 수법인데 글쎄요. 이렇게 두는 만큼 백도 급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좀 무난하게 진행을 하던 이성진 선수가 변화를 좀 시도해 봅니다. 좀 무난하게 대응해서는 형세가 좀 안 좋다고 지금 이 타이밍에 체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크게 실수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세어볼 때마다 좀 형세가 나쁜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대국하다 보면 종종 네.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기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려울 때가 많고 또 기분에 치우친 판단을 할 때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게요. 대국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기분은 계속 좋았는데 다 정리되고 나니까 많이 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기분만 실컷 내다가 알고 봤더니 상대는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는 거죠. 뭔가 백이 수습해야 될 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돌부터 시작해서 돌 3개가 상당히 급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타겟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한 돌이라면 역시 이 백돌 2점일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석이고 이 백돌은 흑한테 당장에 잡힐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백돌 2점부터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점 그리고 이 1점 이 순서대로 이 백돌들을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뭐 3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좀 흑한테 내줘야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백이 지금 2점 자리를 붙여서 넘어간다면 깔끔하게 연결인가요? 그렇죠. 여기를 젖히고 상황에 따라서 흑이 이렇게 두는 수법이 있는데 지금은 백이 다행스럽게도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하나를 내어주어야 한다면 아래쪽에 위치한 백 한 점을 내어주어야겠습니다. 네. 다 살리는 건 욕심이겠네요. 백이 건너가자 흑이 바로 제압을 해버렸죠. 뛰어나오는 자세가 자체로도 괜찮아서 계속해서 서윤서 선수가 좀 호조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만족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네요. 뭔가 중앙 쪽에서 그래도 백이 힘을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백이 더 두텁다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터운 것 같지 않죠. 오히려 네. 백이 좀 더 힘이 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우변에 끊어가는 약점을 마음껏 노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변을 사실 보통 끊어갈 때는 이윽돌이나 좀 값어치 자체가 클 때 끊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자칫 끊어갔다가 한 점 취하는 사이에 이 백돌들이 약해지면은 이제 흙이 더 큰 곳을 차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백도 저 자리 끊어가는 타이밍을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귀를 막아두면서 확실하게 집부터 챙겨둡니다. 집으로 최대한 버티네요. 역시 이 자리까지 뺏기면은 이바둑이 현재 집으로도 백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리를 챙겨 놓고 중앙 타계에 승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흙이 중앙 쪽에서 힘을 많이 낼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급박하지 않고 네. 좀 여유가 넘치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멀리 갔다가는 이 흑돌들도 좀 엷기는 해서 딱 적당한 간격으로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는 서윤수 선수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역시 좀 안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상귀 쪽의 백돌들도 자연스럽게 신경이 좀 쓰이겠는데요. 네. 언젠가는 좀 백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줘야 돼요. 이 아래쪽에 백 한 점은 나중에 뭔가 양쪽을 맛보게 하면서 연결하는 수단은 없나요? 이런 자리 두면은 그래도 맛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붙여서 젖히면 단순히 끊어 가더라도 들여다보놓고 끊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맛은 충분히 있는데 과연 이런 맛을 노려갈 만한 타이밍이 나올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점을 한번 지켜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네. 흑한테서 이곳 혹은 이런 곳이 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선수로 듣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좀 백이 쉽게 연결되는 흐름은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보는 건데 서윤서 선수의 행마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활발하다고 느껴지고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네요. 행마들이 전체적으로 좀 경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성진 선수가 조금은 초반부터 좋지 않게 풀려서 원래 좀 안정적인 수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약간 더 경직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에몬스 가구팀이 5라운드에서 휴번이었기 때문에 이번 6라운드가 두 번째 투어의 첫 대국이 되는 건데요. 이성진 선수도 뭔가 몸이 좀 덜 풀린 느낌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첫 투어 때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에몬스 가구팀 입장에서는 이성진 선수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에 경기도 팀에서도 이 서윤서 선수의 데뷔 시즌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죠. 그렇죠. 경기도 팀 같은 경우는 또 유신한 선수가 예전에 영구생 또 상위조까지 또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또 어린 선수에게 많은 또 조언도 해주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팀의 이 라운드 성적을 좀 살펴보니까 3대2, 2대3 승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크게 패하거나 아니면 대구팀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승리를 거둘 때도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경기도 팀 선수들 전체가 한번 흐름만 타면은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저력이 느껴집니다. 그곳을 우직하게 끊어버리네요. 네. 보통 저렇게 행마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이수가 백의 의도거든요. 같이 뚫는 자세가 되어서 백이 희생타 삼아서 이렇게 백이 뚫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윤서 선수가 과감하게 뚫어버린 이유는 젖혀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 이 백돌들이 연결이 안 될 뿐더러 여전히 이 백돌 모두 미생의 상황입니다. 백이 일단은 뚫어내긴 했지만 그만큼 흙도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체로 불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세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쪽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죠. 그렇다면 이성진 선수도 그냥 나오는 것은 좀 불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래는 나가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이수의 의도가 사실 이렇게 끊기는 자세를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성진 선수가 어떤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뚫어가네요. 역시 조금 전 참고도는 흙도 너무 깔끔하다고 봤나 봐요.
뭔가 두면 둘수록 흐름이 왜 이러지? 네. 좀 느낄 만한 바둑이에요. 바둑이 워낙 얇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행마도 계속 꼬입니다. 네. 이 에몬스 가구팀이 지난 3라운드에서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에게 2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이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전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 또 명단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도장을 오며 가며 다니면서 연구생 생활을 했던 선수들의 이름도 보이고, 특히 또 악지우 선수는 저희가 이미 한번 또 중계를 해드렸지만 네. 워낙 잘 두잖아요. 그리고 또 임지우 선수의 바둑은 못 봤지만 악지우 선수가 임지우 선수를 또 리스펙을 해줬고, 보니까 여자 입단대회 명단에도 악지우 선수와 임지우 선수 모두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 어린 선수들이 이 대선배들과 같이 경쟁하는 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백도 끊어가기는 하는데 이 중앙에서의 싸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흙이 너무 기분 좋게 끊어갔죠. 이수가 저는 정수로 느껴지는데 약간은 의미 있게 차이가 떨어졌죠. 여기까지 늘어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찌르고 단수 치고 건너가면 흙이 차단은 되지만 흙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당장 나가 끊는 것도 맛이 남아있죠. 일단 이 아래 부분 흙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 흙 보살피는 방법은 단수 치고 끼우기만 해도 너무 알기 쉽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켜졌죠. 이렇게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 이거는 백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백이 수순 중에 반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윤서 선수도 좀 더 강하게 둘 수 있었던 장면인데 좀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또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장면이긴 해서 가장 정수처럼 느껴지는 자리를 뒀고요. 백도 이제 중요한 방면으로 손이 갔죠. 생략해뒀다가 이 한 방 맞는 순간 이 백돌 전체가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로 손이 갔습니다. 지금 백이 우상귀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다 해결을 하고 나면 집으로는 할 만한가요? 집으로 한번 또 형세 판단 해볼까요? 14, 16, 18, 20, 22, 23, 30, 40, 45 백집이 50 가까이 납니다. 흙은 6, 8, 10, 12, 20, 30, 40, 50 반면으로 비슷하죠. 근데 흙이 두터움이 분명 생길 겁니다. 이곳에 백돌이 얇고 이 중앙 백돌들도 얇고 그러면 이 방면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예 못 살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 과정에서 흙이 여길 찌르고 들여다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그냥 끊어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언저리 선수해놓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곳이 또 모양이 상당히 커지죠. 네. 흙의 이 두터움이나 여러 가지 좀 잠재력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흙이 추가로 얻을 만한 이득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성지은 선수가 계속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반 이후의 수순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성지은 선수와 서윤서 선수의 KBF 바둑리그 6라운드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선수의 대국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